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협력사업팀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신규 도입된 예산서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서 개편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드리고 주요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 방법을 설명드린 뒤에 함께 예산 편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개편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파트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25년 신규 공모부터 저희가 3개월 이상 현장에 파견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체재비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일식비와 특수지 가산금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가별 기준이 다르다 보니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식비 특수지 가산금의 감액 기준도 상이해서 이것을 모두 다 계산하시기가 다소 번거로우실 텐데요. 이를 자동 산출하는 양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보다 알아보기 쉬운 예산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편성 및 집행 시 활용해야 하는 정보가 다수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예산서 내에 통합해서 보다 쉽게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산출식 정의 시트를 신설했습니다. 산출식 정의가 무엇이냐면 산출 근거 기반 예산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화면을 봐주시면은 코이카 가이드라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이카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예산서 양식 내 시민사회 협력 사업의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포함했고 이 산출식을 만드는 게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 두시면 동일한 활동이나 유사한 활동에서 계속 활용하실 수 있어서 예산 편성이 용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 DB가 누적될수록 파트너 기관에서도 하나의 활동에 어떤 예산 구성을 넣으셔야 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DB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존 예산 양식에는 일부 여러 예산 항목으로 구성된 활동에 총액만 작성하는 사례도 있어서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가 다소 어려웠었습니다. 예시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이제 TOT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TOT 교육 1회당 100만 원 가량이고 곱하기 5회에서 500만 원 가량 이렇게 산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저희가 1회 예산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된 것인지 환율은 얼마를 적용하셨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실행협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다시 작성하다 보니 실행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민협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의 예산 작성 방식에서 산출 근거를 모두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예시처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길다 보니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출식 정의 시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파트너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산출식을 만들어서 예산서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파트너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산출식 추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산출식이 너무 많은데 우리 기관은 이러한 산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산출식도 삭제하시고 파트너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산출식 위주로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트너 기관에서 또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산출식 변경도 승인 대상이냐라는 것인데요. 산출식 변경은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의 산출식에 어떤 활동에 혹은 어떤 구성 요소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 산출식을 변경함에 따라 예산 전용을 해야 되시는 경우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승인이 필요하신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 주셔야 되는 점은 기자재와 건축 조달 계획 변경은 사업 계획 변경에 해당하므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요 변경사항은 체재비 자동 계산 양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선택하시면 해당 국가에 맞는 단가 기준에 따라 일식비 특수지 가산금을 자동 산출하고 감액 기준도 자동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양식은 저희 코이카 국별사업 양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바로바로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규 양식은 이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앞서 보여주셨던 산출식 정의를 해주시고 PDM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전체 총괄 시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별 예산 내역을 산출해 주시면 되고, 총괄 시트를 작성한 뒤 작성 내용을 점검하는 순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실습 과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DM 매칭은 2024년부터 변경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진입형은 필수이고 성장형 전략형은 선택사항이므로 이 부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환율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2025년 신규 공모 예산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300원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분담금은 최종 단계에서 각 연도별 총괄 시트에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파일이 매크로가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보안 해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파일을 여신 뒤에 이 콘텐츠 사용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신 경우에는 매크로가 깨질 수 있어서 단가가 잘못 산출될 수 있으니 꼭 콘텐츠 사용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경우는 모든 파일에서 발생하는 건 아닌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엑셀 자체는 실행이 되는데 시트가 그냥 회색으로 뜨고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일 보안 해제가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 아이콘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속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화면에서 보안 부분에 차단 해제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제가 탄자니아 식수 접근성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 예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희 사업에서 많이 필수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항목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도 성장형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단가나 활동 구성은 연습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산출식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산 항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산 항목들을 보면은 저희 코이카가 이미 작성해 놓은 산출식에 있는 항목도 있고 없는 항목도 있고, 일부 항목은 파트너 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업의 기준으로 이 산출식의 유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주인력 체제비는 저희 코이카에서 이미 산출식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파트너 기관에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공료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불필요했는데,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정한 이 사업은 기관 내 별도의 내규가 없어서 코이카의 주거비 기준을 가져오는 사업으로 일부 산출식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산출식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서 산출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코이카가 작성한 가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별도로 수정이 불요하겠고요. 수질 검사는 저희 사업에서만 하는 활동으로 산출식 작성해야 되고, TOT 활동 역시 산출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산출식을 과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예산 구성을 보시면 이 TOT 활동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TOT 활동은 B목은 사업활동비일 거고, 세목은 현지 역량 강화비이고, 세세목이 TOT 활동이 되는데, 이 세세목 밑에 세목으로 강사료, 강사협의 참가소당, 장소대관비, 교육자료, 제작비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세목을 쪼개서 각각의 산출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세목을 쪼개는 것은 다른 이제 비슷한 현지 역량 강화 활동을 기획할 때에는 예산 구성이 상이해서 우리는 장소대관이 불필요해서 그때는 장소대관을 제외하겠다 하는 경우에 이 세목을 쪼개서 작성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같은 세목, 즉 TOT 활동하에 하나의 패키지 활동으로 묶는 겁니다. 산출식에 강사료, 강사협의 이 모든 구성 요소를 다 넣어서 이를 도출하는 산출식을 만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하는 다른 현지 역량 강화비, 예를 들어 캠페인 같은 것도 동일하게 예산이 구성이 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세세목 하에 하나의 활동, 즉 패키지로 산출식을 구성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각의 다른 활동에는
구성이 되는 예산 항목이 상이하므로 모든 세세세목을 쪼개는 게 더 활용도가 높아서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예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출식 생성 연습을 저희가 이제 3가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진행할 것은 관정 수질 검사 산출식입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사용하실 때 가장 위에 콘텐츠 사용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출식 정의 시트로 와서 가장 밑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분에서는 파트너사가 작성을 하는 산출식이므로 파트너사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 이 사업 활동은 직접 사업비죠. 직접 사업비에 사업 활동비에 해당이 되고, 사업 활동비 중에서도 기타 사업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세세목은 관정 소질 검사 이렇게 입력해 주었습니다. 코이카 가이드라인에는 관정 수질 검사 관련된 내용은 실비정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단가를 산출했는지 단가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기획할 때 현지의 평균 견적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추후 비교 견적을 수령한 다음 최종 실비정산 예정이다. 이렇게 단가 산출 근거를 작성해 보았고요. 산출식은 A1 곱하기 그 각각의 우물에다가 모두 수질 검사를 할 것이므로 B개, 그리고 1년에 2번 수질 검사를 할 예정이므로 C회,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위와 같이 달러로 편성하신 경우에는 꼭 B1 이렇게 원화를 넣어주셔서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 산출식 작성이 좀 어렵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관정 수질 검사가 작성이 되었고, 저희 인건비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코이카가 85번의 인건비 항목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수입률을 저희는 퍼센테이지로 해서 소수점을 넣는 것으로 예산식을 다 일부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주인력 주거비 같이 보겠습니다. 상주인력 주거비도 저희가 이제 다 따로 기준이 없다 보니 코이카의 기준을 적용할 예정으로 코이카 단가 감액 기준을 반영해서 이 30일 내에는 100%, 31일부터 60일까지는 0.8%, 그리고 61일 이후는 70%이므로 0.7 이렇게 반영해서 산출식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신 상주인력 체제비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매크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파트너 기관에서는 이 산출식은 수정하시지 말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상주인력 체제비를 편성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희 이제 산출식 작성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체 총괄 시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총괄 시트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꼭 유의해 주셔야 되는 건 국가명을 드롭다운해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명을 잘못 입력하시게 되면 체제비나 특수지 가산금 등의 국가별로 달리 적용되는 단가가 잘못 입력되므로 꼭 국가명이 맞게 입력이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강조드렸다시피 25년 신규 사업의 편성 환율은 1달러당 1,300원입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완료되시면 전체 총괄 시트에서 또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초록 색깔 부분인데요. 파트너 분담금 분담 기준을 저희는 일반 8대2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장애 특정적 사업 혹은 지방 소재 기관 혹은 중소기관과의 컨소시움을 이루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선택해 주셔야 분담금이 9대1로 완화 적용이 됩니다. 인건비 상한은 저희는 이제 현장에 파견 인력을 보낼 예정으로 파견 인력 활용에 체크를 했고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 기준이 가급 지역이 아니므로 X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가급 지역의 여부를 체크하는 이유가 가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50%까지 비율을 완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시트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작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본 사항과 이 초록 색깔 드롭다운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파트너 기관에서 예산을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입력이 불필요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 활동의 예산을 작성하는 산출 내역 시트 작성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출 내역 시트 작성, 연도별 산출 내역 시트로 가시면 이렇게 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키에서 저희가 앞에서 작성한 산출식을 드롭다운으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서 변수만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구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구분은 파트너 기간의 예산 편성을 좀 더 쉽게 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 관리를 하실 때 세목, 세세목 간의 전용 관리 등을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분에 세목과 세세목 혹은 활동의 경우에는 활동명도 같이 명기를 해주시면 파트너 기관에서도 이 예산이 어떤 활동에 편성이 되었는지 이해하시기가 쉬워서 추후에 전용에도 용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달러는 1,300원으로 환율 적용 여부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 시트에서는 계산값이 1,000원 이하를 버림 처리, 절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1,000원 이하를 다 모든 활동에서 버리다 보면 나중에 사업 활동비가 실제로는 모자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해서 1,000원 이상으로 단가를 편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파트너 기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사업을 착수하는 연도에는 실행협의 기간도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기간이 1년보다 적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도 고려해서 인력 투입을 계획해 주시고 종료 연도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을 조금 빨리 종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력 투입을 얼마나 하실 건지를 고려해서 실투입 기간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1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롭다운의 가장 위에 항목을 클릭하시고 이 산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가셔서 상조인력 체제비 계산표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별도의 시트가 생성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습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일반 관리비도 꼭 10%까지 편성을 해주셔야 나중에 사업 관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산출식을 찾을 때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앞에서 작성하신 산출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VLOOKUP 함수가 엑셀에서 만들 때부터 애초에 물결을 인지하지 못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출식을 작성하실 때 물결을 넣어주시면 해당 산출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결 대신에 짝대기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산출 내역 작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활동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상조인력 체제비, 그리고 인건비, 수질검사 이 3가지 항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조인력 체제비인데요. 이 키에다가 입력하실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드롭다운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롭다운에서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산출식, 즉 상조인력 체제비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위로 올라가셔서 상조인력 체제비 계산표 생성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체제비하고 이제 새로운 시트가 생겼는데 저희가 시민사업에서는 연간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니까 3개년도에 각각 상주 인력을 파견하시면 체제비 시트가 총 3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분하실 수 있도록 여기 아래에 1이라고 써있는 건 1차년도의 체제비, 2라고 써있는 건 2차년도 체제비, 3은 3차년도의 체제비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 떴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희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만든 그 예시 사업에서 저희는 이제 2명의 인력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인력은 PM입니다. PM님은 상급 인력으로 이제 이 등급은 이 코이카 전문가 등급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PEO님은 5급 인력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급을 선택해 주시고 각각 올해는 한 번만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 파견 인력의 구분, 등급, 국외 파견 횟수를 작성해 주시고 난 뒤에 이 2-1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파견, 며칠을 파견할지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활성화됩니다. 저희는 이제 실행협의 기간도 고려하고 이 파견 인력을 선발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9개월, 270일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칸에 270일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2-2단계 투입일 입력값 분석 및 자동 산출 실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팝업으로 비용 산출이 완료되었다 라고 안내를 한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체재비는 약 2천만 원가량, 특수지수당은 500만 원가량이 산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드롭다운은 파트너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 드롭다운을 누르지 않으셔도 이 산출 내역 시트로 가시면 자동으로 총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재비 예산 산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러면 저희 이제 인건비 편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인건비가 편성이 되므로 인건비 편성 실습을 꼭 넣으려고 했었는데요. 인건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85번에 있네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산출식을 끌어왔고 저희가 이제 이 본부 인력의 단가는 1개월에 320만 원이어서 이 단가를 입력해 주시고 이 실행협의 기간까지 고려해서 본부 인력은 10개월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 투입, 그리고 투입률이 50%이므로 0.5를 반영을 해주시면 이렇게 1,600만 원으로 단가가 산정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기타 사업인 수질검사 예산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만든 산출식의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잘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 산출식을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가 만든 대로 뜨고 저희는 이제 하나의 우물을 수질검사할 때 20만 원이 들어가고 총 5개의 우물 그리고 1년에 2번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므로 이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총 200만 원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 예산 편성 실습을 해보았고요. 저희 예산 편성하실 때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인건비나 청년 채용 그리고 건축 및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비고의 드롭다운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투입 인력은 청년 채용이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인건비 청년 채용 항목을 선택을 했고요. 우물을 만드는 시공과 우물 감리도 건축 및 기자재 지원이므로 이 건축 및 기자재 지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고까지 꼭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아까 그 산출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살펴볼 때 TOT 활동 같은 경우에 저는 이 각각의 세세세목 예산 항목에 달리 산출식을 만들어서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화면을 봐주시면은 세세세목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세세목에다가 우리가 TOT라고 적으면 이거를 TOT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세목을 작성하실 때 이 항목들을 TOT 교육에 쓸 거고 캠페인 활동에도 쓸 거기 때문에 슬래시로 구분해서 세세목 중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캠페인 활동을 편성하실 때에도 이 산출식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부분에다가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면 현지 역량 강화비, 캠페인, 교육자료 제작비 이렇게 적어주셔서 각기 다른 활동에 같은 산출식을 써서 예산을 산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이제 예산 편성이 완료가 된 것으로 다음은 전체 총괄 시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체 총괄 시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총괄 시트로 갔더니 이제 우리가 작성한 모든 예산이 끌어와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2차년도, 3차년도 활동은 제가 미리 입력을 해두었고요. 2차년도는 1년 내내 인력을 투입하고 3차년도는 몇 달 빨리 종료하는 것을 인력을 투입해서 인건비 부분이 다르게 편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잘 끌어와졌는데 지금 펄스가 뜨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 분담금 총액입니다. 그럼 파트너 분담금은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걸까요?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체재비에 대해서는 파트너 기관의 매칭에 포함하지 않고 코이카가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파트너 분담금 편성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 상주인력 체재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에 분담금 매칭 비율을 곱해서 파트너 분담금의 총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파트너 분담금 총액은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저희가 그 모든 예산 항목을 다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전체 총괄 시트로 가시고 이 총괄 시트에서 4번 필수 편성 항목 현황을 보시면 파트너 분담금 총액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 가용 금액이 뜨는데 이 가용 금액만큼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엑셀 시트가 자동으로 체재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를
작성을 해준 것이고요. 이 파트너 분담금을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사업은 연도별로 다르게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전체 파트너 분담금의 17에서 49% 범위 내이어야 되는데요. 이걸 어디다가 입력하시냐면은 각 연도별 총괄 시트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 입력값을 전체 총괄 시트가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되고요. 저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입력을 했고 이 금액이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20%, 즉 이 가용금액과 동일해서 true로 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트너 분담금 총액이 적정한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산을 다 작성한 다음에 전체 총괄 시트로 가시면 이 파트너 분담금 총액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용금액을 확인하시고 이 가용금액에 따라서 연도별 예산을 배분하신 다음에 연도별 총괄에 가셔서 이 우측 상단의 파트너 분담금 이게 회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도별로 편성하신 분담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1차년도에 4,500만 원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2차년도도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입력, 3차년도도 우측 상단에 입력을 해주시면 이 값을 전체 총괄에 끌어오게 됩니다. 파트너 분담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 true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리고 예산 편성하실 때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관리비를 최대한 편성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저희 일반관리비 편성 기준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로 연차별로 자율 편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환율 변동이 매우 심해서 저희 편성 환율과 실제 집행하실 때의 환율이 상이하여 이 환차 관리를 위해서 일반 관리를 최대한 편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현지 물가의 변동폭이 매우 커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각각의 집행하게 되는 물가가 실제 사업 기획 시와는 매우 차이가 나게 되므로 일반 관리비를 꼭 편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트너 분담금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금년부터 상주인력 체제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내의 매칭 비율에 따라 파트너 분담금 산정이 필요한데요. 저희 아까 같이 실습을 해봤지만 예산서 제출 전에 파트너 분담금 총액이 맞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파트너 분담금 미달 시에 저희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분담금 한도 내에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릴까 싶으실 텐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체제비를 포함하게 되는데 체제비를 포함한 코이카 분담금 총액이 진입형 2년 사업은 6년 이내, 성장형 3년 사업은 최대 21억 이내가 되도록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 상주인력 체제비 지원이 지원 대상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체제비를 포함한 코이카 분담금이 위에서 말씀드린 분담금 상한 이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컨소시엄 구성 시에 코이카 연간 분담금 상한액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25년 신규 공모 안내서 25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코이카 파트너 분담금 한도 초과 시에도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달리 적용돼서 기관에서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 항목인데요. 3개월 이상 상주 파견 인력에 관한 예산 구분입니다. 첫 번째로 상주 인력 체제비는 코이카 분담금으로 100% 지원합니다. 일비, 식비, 특수지 가산금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주 인력 지원비는 매칭 비율이 적용되는 예산입니다. 주거비, 비자 발급료, 보험료, 예방접종비, 항공료가 그 대상이 됩니다. 요거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시고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비디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편성도 잘 하시고 좋은 사업 기획하셔서 올해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